내면화됐기 때문에요. 그 내면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제가 영어 선생도 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 거를 내면화하는 거는 황롱문 교수님도 되게 많이 하시죠. 몰입에 대해서. 몰입의 방법은요. 간단히 반복하고 반복하고 느끼는 건데 자기가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진짜라고 느끼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지 자기가 얼토당토 않다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거는 의심을 가중시키는 거지 그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만한 거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느낌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 내면과 일치되게 반복돼야지 그래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되지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되면 좋겠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바라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껴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돼야만 현실화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막연한 바람이라든지 부러워함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네 그래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지금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거든.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었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확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 이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례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가 믿는 범위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그것이 강화됐을 때 정말 자기 바라는 현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라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두꺼워요. 안 열려요. 벽이 두꺼워서 미래 속으로 못 들어가고 네. 그냥 그림으로만 구경하는데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코칭받고 훈련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저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림이 사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는 저쪽에 있는 건데 그 목표를 해서 내가 가야 돼. 그러면 거리도 멀고 힘도 들어요. 근데 그 목표는 이미 내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어떻게 12척으로다가 133척의 배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뭐였냐면 선승후전이거든요. 손자병법에는 선승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완성된 거죠. 제가 만약에 난 지금 하반신 마비야. 내가 보니까 하반신 안 움직여.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근데 저기 뛰는 사람 보면서 나도 뛰고 싶어. 나도 저렇게 뛰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평생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미 뛰고 있는 거 그냥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뛰게 된 거지. 뛰는 사람들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뛰는 거 연습해 볼까. 될 수 있을지 모르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뛰고 있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미 다 파괴한 거예요. 난 이미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구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겨놨다는 느낌으로 해야만 이미 이기는 그 전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선승구전이거든요. 저 코칭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이건 다 포기했다 싶은 분이 완전히 반전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미 되어 있는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을 보거나 무슨 누구 말만 들어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내면화 시키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현실화 됩니다. 이것이 내면화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어, 이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게 느껴졌을 때는 실제적인 행동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상담을 한 거는 30년이 넘고요. 실제 정식 코칭이라고 한 게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했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면서 저와 똑같이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우울이나 공황이나 이런 어떤 불편한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뭐 이거
의사 아닙니다. 저는 의학적인 치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얘기를 나누는 건데 생각이 전환이 되면 느낌이 바뀌고 삶이 바뀌시는 걸 전 20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네. 풍요롭게 사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세계에서는 참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예요. 그랬지만 지금 21세기는 참 다행히도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요. 빚도 다 갚았고 물론 이제 뭐 자잘하게 이제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뭐 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 뭐 그걸 갚지 못할 여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생활 그렇게 쪼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부를 이루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만 사실은 마음의 풍요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부하고는 정비례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김정주 그 넥슨 창업자분이 자살하시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12조입니다. 12조. 그 당시 환율로만 계산. 12조가 12조를 갖고 있는데 생활고 때문에 뭐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되기까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이걸 극복해 가려는 노력이 그분을 또 발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또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마인드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마음을 또 그린다면 더 풍요롭고 더 큰 부를 또 가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부에 집착하지 않게 되실 거라는 거죠. 저를 코칭해 주신 저희 마스터님 계세요. 그분께서도 제가 그때 빚이 2004년도에 제가 처음 코칭 받을 때 빚이 4억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 물가 상승률 계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16억이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빚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 빚을 이제 다 갚았지만, 아, 그때에도 저희 마스터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네가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때는 네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글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정도의 경제력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집착하지 않을 때 돈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돈이 생기고 보면 집착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인 가치,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답변이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친구. 내가 여기에 아주 맛있는 아주 좀 귀한 술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맛있는 안주들이 있지만 여기 자네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자네가 있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게 친구가 있을 때 술하고 앉아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친구가 없다면 이 산의 진미와 맛있는 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있다면 또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있을 때 이것이 있다면 아주 우리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불은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인 행복을 느낄 때 그때 그것을 더 즐겁게 해주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정신건강 코치가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인간은 그 꿈이 경제적인 능력을 높이고 싶고 특히 퇴직자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수입이 끊어져서 일정한 경제적인 수입이 있기를 바라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게 정신건강과
어떤 리셋 컨설팅이 그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뭐,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이제 필수적인 거죠.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더 필요한 돈,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 한다는 건 결국 그게 행복해지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TV에서 참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러면서도 정치를 굳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얻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데, 내가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더 갖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더 이루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음, 그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리는 뭐냐면 멀리 이별해라. 뭐를 전도몽상, 뒤집혀진 몽상을 멀리해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착각해요. 행복의 조건을 보느라고 행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다. 행복에 집중하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돈이 벌려요. 내가 행복하면 건강해져요. 내가 행복하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가 행복하면 일이 재미있고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매출이 얼마가 나오면 행복할 거야. 얼마나 수입을 가져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이게 원리 전도공사니까 뒤집혀진 꿈 같은 환상 같은 생각이거든요. 좀 얻어보세요. 뭐 친구들 집 밟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행복할까요? 미국 최고의 탑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내가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죽자고 달려왔는데 나 60이 딱 넘어서 진짜 최고의 경제에 올랐는데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좋으실 것 같죠? 100살, 120살 살아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나 아는 사람도 없어요. 100살, 110살 돼서 나 건강해요.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일찍 뭐 이거 선택하시라는 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일찍 죽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지만 어, 내가 내 삶의 가치와 목표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과 어떤 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 가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지금 어떤 원하는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일반 강의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바라는 게 뭔지 어떤 것을 어떻게 얻어가기 원하시는지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추어서 그분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절대 하는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